정몽규 회장이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에 다시 한번 불려나올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망가고도 싶지만 한국 축구 위에 봉사하기로 했다. 이게 좀 논란이 됐죠. 논란이 됐죠. 이 별명이 또 하나 생겼어요. 홍봉사로. 네, 홍봉사로. 유료 봉사인 걸로. 네, 유료 봉사. 유료 봉사. 네, 그렇죠. 유료 봉사인 걸로. 네. 20억 넘게 받으면서 봉사라고 한다는 거는 어폐가 있죠. 네. 오늘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 절차의 공정성 그리고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4선 연임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슈 분석에서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오늘 그 현장 아침부터 밤까지 시작되기 전부터 가서 끝난 후에도 남아있었던 송지훈 기자가 먼저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죠. 네, 키워드 위주로 일단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뭐 가장 중요했던 건 역시나 이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이 공정했는가 하는 이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가장 길고 날카로운 그런 질의들이 이어졌는데요. 그 국회 문체위 소속 여러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그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갑자기 사퇴한 이후에 그 여러 명의 강화위원들이 동반 사퇴를 하고 이제 그 남아 있는 전력강화위원들을 대신해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이제 강화위원회 전권을 잡는 그 과정, 네. 요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이임생 이제 이사가 결국은 홍명보 감독을 선임을 한 거잖아요. 이 과정이 공정했느냐, 바로 네. 요 부분에 이제 그 많은 질의가 집중이 됐고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이 전력강화위원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이 강화위원장 역할을 맡는 게 과연 공정하냐? 이게 축구협회 뭐 정관이나 규정에도 맞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정혜성 위원장이 이끌던 시절에 강화위원회에서 홍명보 감독과 그 다비트 바그너 감독이 투표를 했는데 둘 다 7표씩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거스포획 감독이 6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었는데 그 7표 공동으로 받은 홍명보와 다비트 바거너 이 두 지도자 중에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올린 게 과연 이게 정당한 거냐? 왜 바거너 감독은 1순위가 아니었죠? 라는 이제 그 내용. 네. 네, 둘 중에 무슨 기준으로 홍명보 감독이 1순위가 된 거냐라는 이제 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취지의 그 많은 질의가 네. 이어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은 저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발을 뺐고 홍명보 감독도 나는 1순위라고 내가 얘기를 듣고 고민 끝에 이걸 수락을 한 거지. 나는 뭐 혹시나 내가 2순위였거나 3순위였으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고민도 안 했을 거예요. 라고 나는 이 상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두 분 다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모두 다 발을 빼니까 에코준 이임생이 울먹거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네. 바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실 정몽규 회장은 과연 4연임 도전을 할 것인가라는 이제 이 부분이었는데 정몽규 회장은 끝까지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관련된 질문이 제가 기억하기로만 한 3, 40번 나왔거든요.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실 수 있어요? 집요하게 물어봤군요. 네, 계속 그러니까 의원마다 돌아가면서 질의를 했는데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결정에 참고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뭐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지 고민하겠습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나온다, 나는 안 나온다를 마지막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결국은 이제 의원들이 다음 달에 국정감사 있거든요. 네. 문체부 국정감사가 있는데 대한체육회 관련된 거 다시 나오세요. 제가 또 불렀어요. 10월에. 네, 그래서 거기 안 나오면 두고 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강하게 얘기를 해서 정몽규 회장이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에 다시 한번 불려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시작부터 좀 껄끄러웠던 게 그 축구협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충실하게 내지 않았다라는 불만부터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오늘 현안 질의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 그리고 정몽규 회장의 4연임 문제가 이제 이슈였고 또 한 가지는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세 번째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안세영 선수 관련한 오늘 그 축구협회가 메인 이슈긴 했는데 배드민턴 협회에도 이제 회장과 뭐 감독과 다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배드민턴 협회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 협회 운영을 정상화를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그 배드민턴 협회가 스폰서십 계약을 하면서 유니폼뿐만 아니라 이 라켓과 운동화 같은 이 선수의 경기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경기 도구들도 무조건 협회 스폰서십 제품만 사용해라.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나는 이거하고 맞지 않는데 억지로 이거를 신고 라켓을 들고 뛰었다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고 앞으로 이 부분 시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쪽은 좀 싱겁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그냥 넘어갔네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네. 예를 들어서 야구에서 뭐 배트, 뭐 축구에서의 축구화, 축구대표팀 감독직을 맡은 게 특혜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질의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망가고도 싶지만 한국 축구위에 봉사하기로 했다. 이게 좀 논란이 됐죠. 논란이 됐죠. 네, 요 얘기하고 나서 제가 인터넷 그런 뭐 관련한 예. 커뮤니티 같은데 이제 반응들을 보는데 엄청 비싼 봉사하시네요. 이 별명이 또 하나 생겼어요. 홍봉사로. 네, 홍봉사로. 유료 봉사인 걸로. 네, 유료 봉사. 유료 봉사. 네, 그렇죠. 유료 봉사인 걸로.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연예인도 네. 어디 가서 재능 기부한다고 그러고서 몇백만 원씩 받아오면 욕 바가지로 먹거든요. 근데 20억 넘게 받으면서 봉사라고 한다는 거는 어폐가 있죠.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게 된 거는 정말 잘 된 거다. 네. 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이슈들을 살짝만 깊게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일단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이 거의 오늘 현안 질의에서 한 60-70%? 네, 한 그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를 차지했던 것 같은데 사실상 뭐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 이외에 특별한 얘기가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예상은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얼마나 전문적인 질문이 나올까. 왜냐하면 이게 스포츠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그 의원들이 아니고 이분들이 스포츠만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전문성 있는 그런 아주 콕 찌르는 질문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거의 예상대로 예, 그렇게 좀 흘러갔고 그 축구 대표팀 감독직을 맡은 게 특혜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질의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망가고도 싶지만 한국 축구위에 봉사하기로 했다. 이게 좀 논란이 됐죠. 논란이 됐죠. 네, 요 얘기하고 나서 제가 인터넷 그런 뭐 관련한 예. 커뮤니티 같은데 이제 반응들을 보는데 엄청 비싼 봉사하시네요. 이 별명이 또 하나 생겼어요. 홍봉사로. 네, 홍봉사로. 유료 봉사인 걸로. 네, 유료 봉사. 유료 봉사. 네, 그렇죠. 유료 봉사인 걸로.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연예인도 네. 어디 가서 재능 기부한다고 그러고서 몇백만 원씩 받아오면 욕 바가지로 먹거든요. 근데 20억 넘게 받으면서 봉사라고 한다는 거는 어폐가 있죠. 네. 근데 만약에 저는 좀 그 얘기를 듣고서 생각이 들었던 지점 중에 하나가 진짜 본인이 봉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다. 그러니까 사실 봉사가 굉장히 숭고하고 어찌 보면 좀 거룩하고 갸륵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애초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되는 곳이 아니지 않나. 국가대표팀 감독이란 직이. 그럼요. 네. 오히려 정말 치열하고 뭐 프로팀 감독처럼 봉사가 아니라 최상의 결과,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봉사가 아닌 진짜 약간 독한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를 좀 다른 차원의 문제를 끌고 가는 거 아닌가. 홍명보 감독 스스로가 인식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홍 감독이 그렇게 봉사라는 표현을 쓴 걸 이제 홍 감독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자면 나는 분명히 이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나밖에 없다고 하고 당신이 안 하면 안 됩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접어서 양보를 하고 내 선택을 바꾼 그 부분을 이제 봉사라고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정말 이거는 팬들이 보기엔 너무 자극하기 좋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됐을 표현인데. 네, 안 해도 됐어요. 그리고 굳이 이 표현을 쓰고 싶었더라도 이 단어는 좀 안 썼으면 싶은 이제 그런. 저도 같은 생각인 게 물론 제가 뭐 그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건 아니지만 보면서 느꼈던 첫 번째로 느꼈던 게 뭐냐면 확실히 저분들이 프로 운동 프로 선수 정점을 찍으셨던 분들 뭐 다 막 최고였던 분들이 모여있지만 말씀들을 잘하시는 분들은 아니구나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새삼 느꼈고 네. 두 번째 말 연장선이에요. 단어 선택의 세련미가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봉사가 아니라 도망가고 싶었지만 내 미력한 힘이나마 좀 보탬이 한국 축구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왔다. 이렇게 만약에 말을 이게 진짜 바꿨다면 미묘한 차이인데 네. 뉘앙스가 완전 다르잖아요. 네, 말을 바꿨다면
그러면 좀 이렇게까지 뭐 욕을 먹고 이런 건 아니지 않았을까? 아니,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그냥 혼자만의 생각이고 뇌피셜이지만 저는 2014년이 제 축구 인생 커리어에서 너무나도 지우고 싶은 기억이고 힘들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싶고 제가 이제 그런 능력을 갖췄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말 진짜 그 안 좋았던 기억들 지워버릴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면은 오히려 차라리 솔직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 홍명보 감독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좀 이런 거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아 근데 그렇게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 저는 좀 약간 그것도 좀 안타깝네요. 예. 아무튼간에 이 단어 하나로 또 다시 한번 논란이 됐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말꼬투리를 잡는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전 솔직히 말꼬투리라는 지점보다는 아 정말로 저렇게 인식을 갖고 있다면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대표팀 감독은요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축구 지도자, 코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선망해하는 피라미드의 최정점 정점이죠. 1인이에요. 네. 대한민국에 단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프로팀 감독 여러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연봉도 세고요. 그럼요. 그렇다면은 그거를 봉사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뭔가 좀 많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크고 작은 말실수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지금 기억에 남는 키워드는 봉사였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뭐 정몽규 회장 정말 그냥 앵무새 같았어요. 아, 예, 뭐 참고하겠습니다. 뭐 네,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류의 대화는 거의 없었고, 네, 뭐 새겨 듣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뭐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계속 그냥 표정 변화 없이 반복을 하더라고요. 네. 보는 내내 답답했고 제가 그걸 12시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원래 좀 대중 스피치가 약한 분이라면서요. 네, 그 사실 저도 이제 그 전에 인터뷰를 네. 예, 대면 인터뷰를 한 2번 정도 했었는데 실제로 뭔가 그렇게 약간 좀 샤이한 스타일이긴 해요. 정몽규 회장이. 그래서 둘이 마주보고 하는 인터뷰에서도 눈을 잘 못 마주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오늘도 전체적으로 그냥 그 비슷한 틀이 유지가 됐고, 예, 뭔가 새로운 걸 크게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결국은 예상대로였다. 네, 정도로 아마 다음 그 국정감사에 나오더라도 또 여기서 또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엄청난 새로운 이야기를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좀 이게 불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 게 네. 사실 뭔가 새로 뭔가를 준비하고 막 빵 하고 그걸 굳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밝히진 않겠죠. 그렇죠. 별도 기자회견을 해야죠. 축구협회에서. 뭔가 있더라도 다른 자리에서 멋있게 얘기하고 싶지. 네.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네. 본인 생각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복기해 보면은 사실상 국정감사에서 무언가 이야기가 더 나오려면은 최소한 축구협회가 좀 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던가 아니면 뭔가의 제보가 있던가. 사실상 국회에 있는 국회 이런 오늘 질의했던 의원 분들이 수사를 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수사 권한도 없고 그냥 이제 여기저기 정보를 수소문해서 그 정보를 듣고서 이제 질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거 한쪽에서 꽁꽁 여닫고 있는 상황에서는 큰 영향가 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현안 질의라든지 아니면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사실 기자들은 100% 이런 부분을 이제 파헤치려면 제보가 있어야 돼요. 제보나 아니면 자료나 뭐 녹취나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회 같은 경우는 자료를 요청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뭐 심각한 그런 대외비 자료가 아니면 무조건 제출하는 게 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도 뭔가 좀 참신한 자료나 뭐 내지는 이제 그런 뭐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를 기대를 했던 건데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질의를 했던 거에 비하면 신선한 내용은 없었고 그냥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호통. 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대안 제시가 잘 있었다기보다는 너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 에서만 끝나는 이제 그런 질의가 좀 많았던 게 아쉽고 국정감사에서 한 번 더 다룬다고 하니까 이번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좀 잘 토대로 하셔가지고 추가로 좀 자료 많이 잘 받으셔서 다음 달에는 좀 한 번 더 속아 보겠습니다. 네, 어차피 다음 달에 또 나가서 볼 거니까 네, 다음 달에는 이거보다 좀 더 나은 모습 보여주시길. 그렇죠. 일단은 오늘 뭐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라면은 준비가 정말 미흡했다. 특히 축구협회 측에서 미제출한 자료도 굉장히 많았고 밝히지 않은 부분도 뭐
개인 프라이버시 우리가 정치인들 뭐 이것저것 했을 때 많이 들었던 레파토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왜 개인 프라이버시가 들어가는지 좀 선뜻 이해가 가지가 않더라고요. 회의록부터 시작해서 좀 그런 자료부터 잘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또 하나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그 이임생 총괄이사입니다. 이분이 가장 지금 뭐 유튜브나 기사 혹은 뭐 쇼츠 여러 가지 보면은 가장 많이 떠요. 막판에 정말 마지막 부분에 주인공이 됐어요. 네, 처음에는 그냥 혼나고 들어가고 이런 정도였는데 마지막에 정말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늘 그 오전부터 계속 이제 오후 내내 하는 동안에 울먹울먹 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와서 네. 아 오늘 한 번은 우실 것 같은데 원래 좀 눈물이 많아요 이 임생 감독이. 그래서 평소에도 보통 그 지난번에 이제 저 축구협회에서 기자회견 할 때도 한번 울컥 아 맞아요 했었죠. 네, 예. 그죠. 그러니까 보통 때도 얘기할 때 감정이 격해지면서 약간 눈물이 맺히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은 울겠다 했는데 오늘 막판에 한번 제대로 눈물을 글썽하셨고 예, 목이 메어서 이제 말이 탁 끊기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었고 사실 그 전에 약간 좀 어리둥절한 그 대화가 한번 있긴 있었어요. 네네. 그 얘기하는데 그 홍명보 감독이 선임하는 그 과정 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점들 그 의원들이 아주 그냥 날카롭게 지적을 하니까 의원님 제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바로 뭐라고? 네. 이게 어떻게 배워가는 과정이 될 수가 있어? 저라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본인 스스로 배우셨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이렇게 국회의원들 앞에서 뭔가 잘못했다고 질타하는 과정에 이 얘기를 할 상황은 전혀 아니었던 것 그렇죠. 같고 그래서 요때 제가 한번 우시지 않을까 했는데 요때는 잘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현안질이 막바지에 네. 그 의원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몽규 회장이나 이임생 이사나 두 분 중에 한 명은 사퇴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는 순간 울먹하시면서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와. 하면서 이제 그 하여튼 그 질의하는 과정에서 뭔가 본인이 억울한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부분이 억울한지 저는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예. 예, 어쨌거나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감정이 이제 탁 선을 넘으면서 울먹하며 이제 본인이 사퇴하겠다. 그 축구협회 쪽 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 끝나고 살짝 물어보니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히셨지만 일단 이게 수리가 될지 요거는 예, 정몽규 회장과 이제 이사회와 같이 논의를 해보겠다 정도의 이제 일단 공식적인 입장. 일단 그렇군요. 아니 뭐 사실 눈물이 많은 것을 탓하고 싶지도 않고 이거 트집 잡고 싶지도 않고 놀리고 싶지도 않은 게 솔직한 탓할 마음이 일도 아니죠. 예, 뭐 예. 그러긴 한데 이제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는 홍명보 감독도 예전에 비슷한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아들도 그 수학 시험 50점 맞아서 혼낼 때 아빠 이것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나한테 혼나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근데 기술총괄 이사라는 분이 그리고 심지어 전권을 위임받아서 대한민국 축구에 앞으로 몇 년을 책임질 결정을 내린 사람이 뭐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이것도 배워가는 과정이죠라고 말한다는 거는 어디까지 내가 내 편이어야 이런 말이 나오는지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영표 해설위원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여기다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축구 대표팀 감독을 뽑는 자리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예, 이게 잘 배웠습니다가 아니죠. 예, 정말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고의 인물을 치열한 고민 끝에 뽑아야 되는 그 자리인데 여기서 배우시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분도 이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얘기했는지는 이렇게 심정적으로는 네. 이해가 되나 객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 외에도 이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근데 일단 거의 언론에 나왔거나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문제 지적을 했던 부분들의 반복이긴 했습니다. 네. 좀 새로운 부분이 없었다는 거는 아쉬운 지점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계속 기사 혹은 이제 기자들 혹은 이제 일반 축구 팬들이 집중하는 부분이 이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의 발언, 홍명보 감독의 봉사, 뭐 이런 그리고 뭐 정몽규 섭회장의 말솜씨 집중할 게 이거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전 뭐 축구협회를 옹호하자는 개념도 아니고 항상 이렇게 뭐 국회에서 뭐가 있어 누굴 부르거나 하면 승패를 나누는 곳은 아니지만
거기 출석한 사람들은 다 일단 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욕 먹으러 가는 자리니까. 국회의원들은 이긴 상태로 시작하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지죠. 당신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다 끝나고 보면 그래서 뭐가 남지? 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저렇게 망신 주면 뭐가 좋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양쪽이 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승패 결정된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끝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이렇게 하자면 어쨌거나 그 김동희 기자 말처럼 혼나러 오는 자리이긴 해도 네. 이 10시간 넘게 진행되는 이 과정이 끝났을 때 아, 축구협회는 이런 의미로 저 얘기를 했던 거구나라는 뭔가 그런 거는 남아야 되잖아요. 일단 그렇죠. 우리의 머릿속에. 네. 들은 사람들 머릿속에 아, 이랬었구나. 이 부분은 우리가 몰랐네. 그 이 축구협회가 얘기하는 거 이 부분은 일리가 있네라는 게 뭔가 하나 남아야 되고, 반대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 준비를 많이 했네. 네. 이 부분이 아주 그냥 콕 찌르네.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내용이네라는 게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격하는 쪽이나 수비하는 쪽이나 뭔가 한 가지씩은 남기고 이 자리를 돌아가야 되는데 없어. 오늘의 이 이벤트는 예, 그냥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뭐 봉사 네.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런 단어 조각들만 생각이 나고 네. 그냥 똑같은 비슷한 질문들의 무한 반복, 무한 똑같은 답변의 무한 반복.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쉬웠어요. 예. 뭐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하고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솔직히 이 오늘 있었던 현안 질의에서의 문제점은 축구협회가 많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입장을 좀 더 피력하기 위해서 더 많은 준비를 했어야 했고, 그리고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을 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결국 그냥 아마 많은 분들 똑같이 저랑 비슷하게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뭉개고 있구나. 네. 네, 그냥 즉답을 피하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사에 반영하겠습니다. 라는 식, 그리고 뭐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식의 뭉개고만 있구나. 아무런 준비도 없고 적극적인 방어도 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답답했거든요. 오늘 질의한 국회의원 중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냥 이 순간만 넘어가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기 앉아 계신다면 잘못된 거다. 그거를 되게 강하게 이렇게 질책하신 분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느낀 부분들이 그랬습니다. 네. 아, 일단 그냥 여기만 잘 넘기고 그냥 이 순간 지나가면 다행히 그냥 좀 어느 정도는 가라앉겠지?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답변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보였습니다. 네.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많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축구 팬들 입장에서 그동안 심지어 A매치 때 우리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6만 관중이 야유를 보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거 정말 초유의 사건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국민 감정이 가라앉아 있고 격앙되어 있고 막 아주 이렇게 차가운데 그거를 뭔가 이번 기회라도 좀 풀어주자. 우리가 그렇죠. 매를 맞고 혼나고 하늘 지연정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풀어드리고 가자라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이 안 보이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다. 예, 그분이 안타까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있었던 현안 질의는 끝이 났고요.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10월 2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예, 휴일 지난 수요일에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 사실상 뭐 전체적인 대한체육회에 대한 감사인데 그 중에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먼저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축구협회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게 국회뿐만이 아니라 문체부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현안 질의 이어가는 과정에 그 문체부가 진행 중인 축구협회 감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라를 이제 그런 질문도 나왔었는데 그 유인천 장관도 오늘 직접 출석을 했거든요. 네,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10월 2일 날 먼저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을 할 거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문체부가 예를 들어서 10월 2일 날 뭔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지적을 하더라도 이거는 문체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 건 아니다. 네, 축구협회가 직접 판단을 해야 된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어떤 감사가 이루어져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문체부에는 없는 거잖아요. 네, 문체부가 지금 축구협회를 감사하고 잘못된 부분을 찝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정몽규 회장에게 정말 심각한 뭔가 비리 행위가 나왔다. 내지는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나왔다라고 해서 정몽규 회장 아웃, 홍명보 감독 해임 이런 식으로 문체부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제축구연맹에 그러니까 정부와 정치권이 스포츠에 개입하지 말아라. 특히나 이 피파가 얘기하는 축구에 개입하지 말아라라는 그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문체부도
이 부분이 잘못됐다. 축구협회 너희들 이거 알고 있어야 돼라고 콕 찍어서 지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뭔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축구협회가 직접 결정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문체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축구협회장의 뭔가 좀 진지한 이걸 뭐 고려해라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물러나는 건 어때 정도로 얘기하는 건 무섭다. 예, 그거는 그 이후에 약간 별도의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일단은 뭐 문체부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축구협회 뭔가 상황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축구협회가 스스로 움직여야 돼요.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을 보면은 과연 저들이 스스로 움직일까 하는 좀 커다란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긴 합니다. 예. 좀 답답하네요. 이 현재 상황이 사실상 만약에 뭐 당연히 축구협회를 상대로 그런 일은 없었지만 여론조사를 한다면은 현재 축구 팬들을 상대로 모든 축구 팬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현 상황인데 우리의 목소리가 1도 전달되지 않는 이 현실이 가장 답답한 거거든요. 축구협회장을 뽑는 선거가 네. 예를 들면 축구 팬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진 않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축구계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분들만에 모여서 하는 이제 그런 선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거나 이 큰 쓰나미가 넘어가고 나면 결국은 선거판이 됐을 때는 내가 가져온 그 표밭이 작동할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몽규 회장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저 안 해요. 제가 뭐 안 하면 되죠. 그냥 제가 여기까지 하고 깔끔하게 물러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축구 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축구협회가 얼마나 스스로 바뀌려고 노력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 구독자분들서부터 좀 냉정하게 바라보시고 그런 잘못된 부분들 우리 뭐 방송할 때마다 항상 지적해 주실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우리들이 그걸 이제 기사화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좀 계속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축구협회에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라는 걸 오늘 제가 현안 질의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네. 이제 불과 한 일주일 후면은 다시 한번 또 비슷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좀 오늘 단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축구협회 관계자 오늘 나오셨던 분들이 오늘 그래도 욕받다 잘 넘겼네가 아니라 이렇구나 좀 깨달음이나 느낀 바가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행동과 태도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다음 달에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뭔가 이게 아니라 국정감사가 있건 없건 간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축구 팬들이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주 매의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근본적으로 달라져 보자. 한국 축구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지금부터라도 좀 고민하세요. 좀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우리가 그래도 되게 밉지만 그래도 바뀌려고 노력하는 게 있으니까 뭔가 좀 마음을 고쳤을 여지라도 생기지. 지금까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부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약간 좀 뭐 막연한 저는 뭐 축구 담당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뭐 축구협회가 어떤지 뭐 잘 모릅니다만 막연히 드는 생각은 2002년 월드컵에 그 열광이 딱 지나가고 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축구협회 너네 문제야라고 계속 20수년째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도 팬들도 그 상응하는 변화는 딱히 없는 것 같긴 해요. 20수년째. 어찌 보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환골탈태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니까 이 기회를 뭐 팬들은 물론 축구인들은 물론 특히 축구협회가 이 기회를 잘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로 오늘 스포츠앤 플러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함께 해주신 그리고 오늘 아침 새벽부터 고생한 송지훈 기자님 그리고 오늘 또 많은 이야기 전해주신 김도영 기자님 네. 늦은 밤까지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도 재미있는 스포츠 경기 소식 그리고 스포츠 이슈들 가지고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방송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고요. 네, 앞으로도 정말 노력하는 스포츠앤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좋대꾸와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문